여러분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업 때는 신라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할 거고요. 또 가야 이후에는 가야 관련된 서류 탐구 활동을 하면서 수행 평가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가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네, 시작. 네. 화면 공유해서 여러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미리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오늘 수면을 3시간 정도 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물찾기를 하다 아주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좀 마탱이가 지금 가 있을지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우리 럭키. 네, 이 친구도 이해를 해준다고 하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야 연맹의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우리 앞서서는 고구려의 발전, 뭐 고구려의 성장, 그다음에 뭐 백제의 성장, 백제의 발전, 뭐 신라의 성장 이렇게 봤었죠. 근데 가야 연맹의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가야는 우리 고대 국가까지 발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야들이 존재하면서 그 가야들이 하나의 연맹을 이뤘다 정도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야는 기존의 고려신라 백제랑 좀 다르다라는 이미지. 그럼 일단 가야 이름의 비밀부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가야 하면요. 음, 요거 여러분 혹시 알아요? 가야금이라는 겁니다. 가야금. 네. 그럼 가야금은 줄이 몇 개 있을까요? 네. 빨리 맞춰보세요. 빨리. 네.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11개. 뭐 이렇게 있죠. 네. 우리 가야금, 그다음에 검은고가 줄 개수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좀 그거를 잘 해놓으시고요. 가야금이라는 이름은 가야에서 나온 이제 금 악기다. 라는 것에서 바로 그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야라는 이름이 우리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여러분 일단 가야 이야기한 김에 가야금 메들리 한번 들어볼까요? 가야금은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좀 내용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죠. 이 부분 선생님이 잠깐만 화면 공유를 새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못하면 잘 안 나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 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가야금 소리 잘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가야금 소리 어때요? 되게, 뭐 아름답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뭔가 되게 구슬프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야가 되게 일찍 멸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백제랑 신라 사이에 있으면서. 이 여러 가야들이 각자 병존하면서. 근데 그래서 뭔가 가야는 이렇게 구슬프다. 뭔가 되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구슬픈 소리를 키워오지 않았나. 라는 게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야와 관련해서 여러분, 네, 인도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이 인도에 가면요 부다가야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다가야. 부다가야라는 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네예요. 그래서 이 부다가야라는 동네에서 앞에 부처님, 부다를 빼면 뒤에 남는 게 가야고 이게 지금 우리 가야의 나라 이름이 됐다라는 게 또 하나의 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적인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인도에 있는 부처님에 대한 이런 탑이고요. 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간략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급과 연맹왕국, 그다음에 고대국가가 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이 성읍 국가, 연맹, 네, 고대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읍 국가는요, 각자의 성 안에 하나의 마을인 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각자 따로따로 서로 크게 관계없이 따로따로 이제 존재하는 거. 이거를 성읍 국가라고 합니다. 연맹왕국은요, 여러분 사이즈가 다르죠. 그 중앙을 둘러싸고 각 국가들이 연합을 한 형태, 이 연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 힘센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업 국가는요, 압도적인 국가가 없어요.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해. 근데 고대 국가는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맹을 하는 그런 특성을 띠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세력들이 그 밑에 세력들을 다 밑에 복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바로 고대 국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좀 기억을 좀 되감아 볼게요. 여러분, 가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쭉 여러 나라의 성장 봤었죠? 이 중에서 이 변환 지역, 구야국에서 가야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변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부유해졌던 나라다라고 여러분 좀 기억을 잘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아까 우리 변환 내에 있는 여러 소국들은요, 각자 땡땡 뭐 이렇게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되죠. 철이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늑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네, 한사군 지역, 그다음에 일본까지 철을 수출하면서 가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는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야가 더 강한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야의 지리는 우리가 본 수업 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야가 굉장히 여러 국가가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 금관, 그다음에 이 대가야 정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많은 가야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하나가 아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먼저 이제 금강가야 정도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금강가야는요, 그 경상남도 우리 지금의 김해 지역에 있는 게 바로 금강가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김해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이 고령 지역에 있는 게 대가야고 초기에는 이 금강가야가 가야 전체의 일종의 짱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 대가야로 세력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공부를 했었어. 얘네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야가 힘이 약해졌고 특히 금강가의 힘이 약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네, 바로 광개토 대왕이 공격을 받았다고 했죠. 광개토대왕이 신라 뇌물마리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본과 금강가야를 공격을 해서 얘네들의 힘이 쪼그라들고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대가야의 힘이 커진 한에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강가야는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전기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가야연맹을 주도를 했고요. 무엇보다 철과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이 가야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낙동강이라는 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여기 이제 지도에 나중에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게 낙동강입니다. 그 김해 같은 경우 이 낙동강의 하류 쪽, 남쪽 여기서부터 이제 강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고 고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낙동강의 상류 또는 중류 쪽에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니까 낙동강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낙동강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요, 이 북쪽에서 높은 곳에서 좋은 이제 여러 가지 머드나 흙물질들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하류 쪽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했고 지금도 김해 평야는 굉장히 발달된 지역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광개토내의 공격을 받아서 동강가가 약해진 게 바로 400년 정도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조금 더 여러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금강가야 하면 우리 석탈이죠. 이 금강가에 하면 석탈이가 아니라 바로 이 김수로왕이죠. 이제 수로왕이고 그의 부인이 네, 이 철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당시 이제 이렇게 금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허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황옥은 인도에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뭔가 불교와 가야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석탈이 언제 배웠나요? 우리 앞서서 우리 이사금 할 때 우리 배웠었잖아요. 신라의 경우. 네, 여러분 석탈이가 사실은요. 처음부터 신라를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이 금강가요로 들어갑니다. 금강가요로 갔다가 이 수로왕이랑 서로 도술 대결을 벌였대요. 도술 대결을 이렇게 도술 대결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달렸대. 도술 대결을 펼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석타리가 이 수로를 괴롭히려고 야, 너 나처럼 잠자리로 변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잠자리로 확 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로가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잠자리로 변신하는 거 보니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순식간에 독수리로 변신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타리를 공격을 하고 석타리가 도망을 가가지고 신라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삼국유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초기에는 이 수로왕이 있을 때는 신라가 강했다는 거야? 아니면 가야가 강했다는 거야? 가야가 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야에서 쫓겨서 신라로 간 거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초기에는 진안보다 변한 지역이 더 강력했다. 왜냐하면 이 철기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과도 교역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대가야 지역도 한번 볼게요. 이 대가야 지역, 이 고령 지역이라고 했고 이 낙동강의 중류 또는 상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고구려 군사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가 깨지고요. 산속으로 도망가서 이 가야산 주변에 대가야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류고요. 네. 이 대가야는 이제 점점 영토를 이제 넓혀가지고 이 소백산맥 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중국, 그다음에 일본과도 이제 교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라도 나중에는 백제나 고구려 공격을 받다 보니까 신라와 이제 연합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백제와 신라의 동맹처럼 결혼 동맹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라와 백제가 계속해서 가야를 공격하는 그런 틈바구니 내에서 가야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기는 너무나 어려웠고요. 결국 금강가야가 532년에 신라 법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되고 대가야는 562년에 신라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야산에 가면요. 월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월강은 이 대가의 마지막 태자 이름인데 이 마지막 태자가 왕의 아들인 태자가 이곳까지 가가지고 여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거는 시간 되는 대로 우리 본 수업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오늘도 또 일정이 오후에 또 있어서 어디 갔다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네. 부디 네, 내일 무사히 다들 건강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 안녕.